여기 기찻길을 따라 오랜 이야기가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인데 내가 대전에 강연차 갔다가 대전역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대전역 광장 쪽에 내려주시잖아요. 근데 그날 특별하게 그 뒤쪽에 내려주셨어요. 그러면서 햇빛 좋은 날 오후에 그 앞을 지나가는데 세상에 제가 보지 못했던 그런 단층으로 되어 있는 되게 요즘 세상에 보기 힘든 그런 도시의 모습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대전을 수십 번을 갔었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곳이었고요. 지금부터의 소재동. 대전광역시 동구 소재동. 언뜻 보기엔 그저 낡은 동네이죠.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좁다란 골목골목 새로운 공기가 느껴집니다. 시간을 거꾸로 가는 느낌이에요. 도시는 시끌벅적 빨리빨리 움직인다면은 여기만의 여유로 그런 게 느릿느릿한 하루가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살짝 그 레트로한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느낌. 이렇게 바쁘고 시끄럽고 뭘 해야 된다, 어딜 가야 된다 그런 느낌 없이 하루 종일 걷고 맛있는 거 먹고 카페 가고 이렇게 놀 수 있는 게 요즘 딴 데 놀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대 이런 데만 가도 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여기 가야 되고 할 게 너무 많고 그러니까 놀러 간 건데 쉬지 못하는 느낌. 네, 여긴 놀러 왔는데 좀 쉬러 온 느낌. 저는 무조건 재생 보존을 찬성하는 건축가는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개발을 꼭 해야 된다 생각하는 주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재동 같은 경우는 너무 독특한 곳이고 그 보존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단층으로 되어 있고 그 아기자기한 골목길, 휴먼 스케일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거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별로 남아있지도 않은데 더 놀라운 거는 그게 KTX 역사 바로 뒤에 있다는 거예요. 입지적으로 접근 가능성이 엄청 좋은 거죠. 전국에서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가 가치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좋은 가치다. 대전역에서 내려 몇 걸음만 걸으면 소재동입니다. 그래서인지 전국 각지에서 여행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트로 바람과 함께 소재동은 대전에서 가장 뜨거운 곳입니다. 빌딩 숲을 벗어나서 이런 골목길을 걸으니까 숨이 탁 트이고 다른 세계 온 듯한 기분? 시간이 참 멈춘 것 같아, 그치? 맞아. 신기해요. 힐링하고 싶다 그랬었잖아. 숨이 탁 트인다. 트여. 너 손만 잡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고향에 돌아온 느낌이랄까? 네, 굉장히 여유롭고 평온한 느낌? 네. 도시가 늙어가면서 남긴 퇴색한 건물의 흔적들이 소재동의 가장 큰 매력. 아파트와 빌딩 숲에 익숙한 젊은이들에게 소재동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독특한 문화 공간입니다. 처음부터
소재동이 이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골목과 낡은 지역이 되게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네. 이게 그냥 낡았다고 치부하고 우리가 어떤 새로움을 추구할 때 낡았으니까 전부 부시고 올려야 돼. 이런 어떤 발상이 아니라 낡았지만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저 낡은 집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들을 한번 알려보자라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보면, 사실 지방, 뭐 서울을 불문하고 모든 지역이 낡은 집들, 오래된 시간을 가지고 있는 집들은 다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소재동을 바라보게 됐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죠. 오히려 기대 이상의 이제 스토리들이 있는 지역이었고. 대전역에서 내려서 걸어오게 됐는데, 대전역 앞에는 거의 단층보다는 복층의 형태의 건물들이 많았지만 뒤에는 굉장히 라프되고 시골 동네에 온 듯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바퀴를 하천 따라서 걸었더니 산책하기 좋아가지고 그 대문 사이로 보여지는 이제 집 안의 풍경들을 보게 됐는데, 그랬을 때 여기가 어떤 동네지라는 물음표를 갖게 만들었고, 그리고 건축적인 양식에서의 형태들을 찾아봤을 때도 굉장히 근대가옥으로서 재미난 부분들이 많았던 동네였습니다. 도시재생 스타트업을 이끄는 그들은 소재동에 숨겨진 가치와 이야기, 가능성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온정과 문화가 느껴지는 도시 재생을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소재동의 아이덴티티를 지키기 위해 오랜 가옥들을 최소한으로 보수했는데, 그 과정은 많은 고민과 연구, 물리적인 돈과 시간이 드는 일이었죠. 역사적 형태인데 남겨져야 되고, 누군가의 시선에서 버려진, 외면당한 것들이 어떻게 다 재탄생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이 저희에게는 제일 큰 값어치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시점에서도 100년 후에 누군가 찾아올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드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꺼이 어려움을 마주하고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곳은 아픈 아내를 위해 남편이 심어놓은 대나무가 빈집을 동무 삼아 30년간 자란 곳입니다. 방치되어 있던 대나무 숲은 이제 오랜 노부부의 이야기를 품은 카페가 되었습니다. 모두의 대나무 숲이 된 것이죠. 보시다시피 이런 대나무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최하 50년은 이 자리에서 털을 닦고 자란 것이죠. 이걸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이에요. 이거를 다시 하려면 또 10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 100년의 세월은 돈으로는 그 가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거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외지인들이 열광을 하고, 오히려 외지의 건축가들이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동의 도시재생 사례는 해외에서도 관심이 뜨겁습니다. 지난 7월 놀라운 성과를 거두기도 했는데요. 현대 디자인 어워드 레드닷이라는 부분에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관광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얼마 전에 수상을 경주 대단하시네요. 근데 저희가 이메일을 그 전에 주고받을 때도 영상을 주고받고, 그리고 데이터도 업로드를 하기 전에 먼저 1차 컨펌식으로 주고받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극찬을 하면서 너무 재밌는 프로젝트다, 더 오히려 사진을 요하는 부분이나 내용을 요하는 부분들의 질문들이 많았어서 그냥 대다수의 디자이너나 이쪽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그런 어워드로 생각을 했었던 부분인데, 오히려 피드백이 다양하고 반응이 즉각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진행을 하면서 되게 재미났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되게 저희가 이제 크게 보는 게 현대카드가 가파드 프로젝트를 했을 때
IF랑 레드닷 수상을 했고, 이제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대전에서 소재호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수상을 한 거예요. 수상 이후 소재호 프로젝트를 배우려는 움직임도 많습니다. 어렵긴 하더라고요. 예술적인 측면, 음악적인 측면, 공연, 단순하게 상상을 많은 이들이 열광하는 소재동. 단지 오래된 동네이기 때문일까요? 사실 이곳의 진짜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여기가 1930년대에 지어진 철도 관사촌이라는 마을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관사 건물입니다. 처음부터 이 건물은 한 채의 건물로 지어져 있고 정중앙을 나눠서 똑같은 평면을 갖는 그런 집들이었죠. 그래서 이런 집들이 똑같은 형태의 집들이 이 소재동에 쭉 나열되어 있는 말 그대로 하나의 촌이었죠. 마을이었죠. 한 지붕 두 가족이 나눠 사는 이 관사 건물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철도 기술자들을 위한 기숙사였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민간의 시민들이 살게 되었고, 이를 통해 지금의 우리는 근현대사 건축 양식과 생활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시 속에서 이런 골목들 보는 기회가 상당히 흔치가 않거든요. 특히 이제 지금 저 혼자 지나가도 빠듯한 이런 골목들은 그 재개발이나 아니면은 재정비라는 어떤 명목 하에 이제 다 없어져가는 그런 공간들인데, 아마 이 시대를 살았던 근현대기 때 시대를 살았던 우리 그 어머님이나 아버님들은 아마 이런 골목들 속에서 이웃하고 같이 소통했던 그런 하나의 그 연결선의 어떤 그런 역할들을 했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 양쪽 팔도 다 안 들어가죠. 좁은 골목을 따라 볼 수 있는 소재동의 오래된 집들은 100년의 역사를 가진 철도 관사입니다. 저 위에 보시면은 지붕 환기구 밑에 이렇게 네모나게 번호표가 붙어 있는 거를 아마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봐서는 제47호라고 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사가 47호 관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요즘에 그 아파트 이렇게 호수 이렇게 각 집집마다 붙어 있는 것처럼 건물 한 채에 두 집이 살고 있었으니까 이쪽 왼쪽에 있는 집은 저렇게 왼쪽 편에 붙어 있고, 저쪽 오른편에 있는 집들은 오른편 박곡면 벽체에 그렇게 붙어 있겠죠. 적당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민속마을을 일부러 만들어 놓고 거기가 우리 오래전에 살았던 집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근현대사 속에서 우리 그 엄마 할아버지들이 살았던 공간들이 이런 공간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소재동 같은 이런 마을이 되겠죠. 한옥과 현대식 건물의 중간 지점. 어쩌면 전통 한옥보다 더 희귀한 근대 문화 유산이 바로 소재동 철도 관사입니다. 한때 100여 채였던 관사들은 6.25를 지나고 개발에 밀려 이제는 30여 채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이 건물의 모양이 어땠을까라는 그런 그 확인 작업들이 좀 필요했는데, 다행히도 그 유사한 건물의 평면도는
저희가 이제 쉽게 확보를 할 수 있었고요. 이 건물은 그 유사한 건물의 평면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비교적 훼손이 가장 적었던, 변형이 가장 적었던 그런 건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부분적으로 좀 주방이나 욕실처럼 사람들이 생활을 하면서 편리성 때문에 변형이 되는 그런 공간들이 있는데, 그런 공간들 외에는 전체적으로 방해 구조라든지 복도, 출입구, 기본적인 뭐 지붕의 구조라든지 기둥, 그런 전반적인 구조들은 원형에 가깝게 잘 남아 있었던 그런 건물입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목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안에다가 이제 대나무로 이제 심대라는 거를 이렇게 박아놓고 흙을 붙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벽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잘 남아 있고요. 곳곳의 흔적들 속에서 100년 전 삶을 떠올려 봅니다. 자연적인 환경에 이제 좀 취약하다 보니까 이런 그 원형의 환기구를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내부 공간에 환기 작용을 할 수 있게끔 형성해 놓은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원형이 잘 남아 있어 가지고 그대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 하나하나가 남아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건축적인 기술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그냥 단정 지을 수 있는데, 하나의 그냥 생활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이 건물 자체가 1930년대 말에 지어져서 지금까지의 이 지역에서 살아왔던 서민들의 생활 공간이었다는 거, 그거 자체가 의미가 크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이 관사촌의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는 거죠. 1920년대부터 이어진 소재동의 변화상은 철도와 함께 발전한 대전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재동이라는 동네가 단순히 그 일제강점기 때 어떤 그 역사의 시작점이 아니고 그 이전에, 그러니까 대전이라는 도시가 근대 도시였지만 전통 시대의 어떤 역사하고 같이 연결 지점에 있었던 상당히 중요한 장소가 이 소재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안에 보면은 우암 송시열 선생의 고택들도 이 소재동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단순히 일제강점기 때 어떤 잔재로 치부하기보다는 대전이란 도시의 역사가 전통에서부터 근대로 넘어오는 하나의 그 연계점 상에서 이 장소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감 있는 모습이기도 한데 저는 이렇게 마당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좀 재밌는데. 관사 16호로 본 소재동 철도관사는 일본식 가옥의 특징과 온돌처럼 한국 주거의 특징이 합쳐진 희소한 형태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많은 이들에게 새로움을 주는 공간입니다. 아마 이 의자도 제 기억에는 예전에 저희가 지역 리서치 사업을 할 때 그때 저희가 가져다 놓은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 집에 있던 거를 제가 가져다 놓은 것 같은데요. 대추도 따고 싶고. 건축사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이곳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한 시민으로서 이상희 교수에게 소재동은 참 특별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픈 손가락입니다. 소재동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좀 찍고. 다름이 아니고 이 역사적인 건물들을 보존해야 된다는데 대전시에서는 이걸 부시겠다 이겁니다. 100년이라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관사촌이 전부 다 100년이라는 게 여기 지금 40여 채가 지금 남아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걸 부시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거죠. 예, 요것도 부서지고 요것도 부서지고 요것도 파운드도 부서지고 다 부서졌죠. 여기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냥 관사가 있었죠. 15호가 지금 부서졌다고요, 여기. 지금 요 앞에 다 부서졌습니다. 요 라인은 다 부서졌어요. 여기서부터.
보통의 근대 문화유산과는 다른 취급을 받고 있는 철도 관사. 이 관사들은 개인의 재산이기에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재개발마저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로는 이제 쭉 해가지고 저쪽까지 이제 나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이고 지금 공사를 한창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파운드 앞쪽으로 저 라인 아까 대나무 숲을 관통해가지고 또 4차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쪽 골목이 굉장히 고즈넉하고 좋잖아요. 근데 이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다 없어지는 거고, 이 위로 뭐 소재 아트벨트 뭐 저희 지금 6개의 공간들 운영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거 다 없어지는 거고요. 대나무 숲은 4차로로 없어지고 위로는 막 다 재개발이고 그렇죠. 소재동은 재개발을 원하는 이들과 관사촌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싸움터가 된 지 오래. 세월을 오롯이 쌓아온 소재동의 모습은 도시 재생의 바람으로 활력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지 모릅니다. (10년) 전부터 추진되어 왔다는 아파트 재개발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원래가 재개발 구역 아니에요, 여기가. 당초에 이게 처음에 할 적에는 조합원들이 75% 이상 동의했기 때문에 재개발 시작했고, 지금 현재는 80% 이상이 지금 현재 다 재개발을 원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사업 시행령 안 받았지, 조합 설립됐고, 시공사도 선정됐고,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다고요. 전반적으로 볼 적에는 이 지역이 개발 낙후된 지역이라 빨리 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지금 현재 빈집도 많고, 또 쓰러져간 집도 많고, 잘못하면 화재도 발생되고, 여기 빈집이 많이 돼서 화재가 발생하려 최근에 2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발생되니까 화재가 생기니까 순식간에 타는 거예요. 사람도 없지. 빨리 개발을 해서 새로운 도시를 형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개발을 하게 되면 완전히 끝나면은 1,400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소재동을 향한 뜨거운 관심 뒤로 재개발을 원하는 이들의 차가운 시선이 있습니다. 같은 소재동을 두고 사람들은 다른 온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온도차를 대전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주민들 동의, 토지 등 소유자의 주민 동의를 받아서 주민들이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 주민들이 의견 내에서도 간사촌이 있는 일정 부분을 빼고 나머지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그 사업성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도 간사촌은 일정 부분에 있고 그 내에 또 일반 주민들도 또 같이 포함해서 거기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 재개발 사업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지금까지 2015년부터 해서 쭉 지금까지 현재까지 그거를 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이제 간사촌 일부를 살리기 위해서 또 사업을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은 좀 있을 수 없는 부분이고 그동안 신도시 개발이 좀 많이 몇 년간 좀 없었던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파트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수요가 아직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100년) 그 훨씬 이전부터 흐르던 물길을 따라 골목길에 추억을 쌓아온 소재동의 여유로운 풍경. 철도 관사는 누군가에겐 새로운 꿈을 주는 공간이지만 누군가에겐 그저 오래된 집, 부시고 새롭게 지어야 할 공간입니다. 한편 누군가는 반드시 지켜야 할 문화유산이라고 합니다.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마라. 당신들 부시고 나면 끝이다. 여기 아파트 져봐야 30-40년 후에 또 부실 거 아닙니까? 의미가 이 100년을 왜 100년이라는 세월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후손들한테 물려주라는 거죠. 나는 젊은이들 삶의 터전을 만들어줘라 이거죠.
그게 제 부탁입니다. 관사촌 지킴이 역할을 자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없어진 거예요. 실제로 관사 여기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 관사촌을 무너뜨리고 아파트로 건설한다는 것은 대전의 뿌리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건 어쨌든 대전시의 정책이 가장 중요한데 그 정책이 잘못된 생각이고 엇나갔다는 것이죠. 우리 관사촌 살림 운동본부는 그런 정책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 4구역 재개발의 추진 과정 중 하나인 주민공청회가 지난 6월 열렸는데요. 어떤 의견들이 오갔는지 알아보기 위해 토론자였던 송복섭 교수님을 찾았습니다. 삼성 4구역에 대한 그 도시계획 토지 이용 계획안을 확정하는 그런 자리였죠. 그래서 그 행정적인 절차를 볼 때 가장 마지막에 해당되는 그런 순간이었고요. 정리 비슷하게는 이제 대전시의 입장이 과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주무 과장님이 이제 충분히 좋은 말씀도 잘 들었고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을 해서 최종적인 그 안에 이제 반영을 좀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런 정도의 얘기가 있었고 그 정도까지가 지금 그 공청회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개발과 도시재생, 상생 방안은 없을까요? 양보와 이해를 통해 가지고 당연히 합의점, 지금 대안은 아마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시기는 좀 지연이 될 수 있을 거라고는 보여지지만 대전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그만한 노력이라든지 그만한 그 시간 투자 또는 재원의 그 투자는 꼭 필요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기존의 관사를 이전한다든지 또는 재개발 사업구역의 일부 구역을 변경한다든지 대안은 한 몇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협의점을 찾기보단 개발에 치우친 듯한 현재 상황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오래된 100년 가까이 된 이 세월들 이게 여기 켜켜이 쌓여 있거든요. 이거를 근대문화유산으로 잘 활용을 하면 이 노잼도시 대전이 꿀잼도시가 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대전시는 그 가치를 모르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부시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너무 이거는 잘못된 논리다. 잘못된 생각이다. 도시의 미래는 아주 그냥 제쳐두고 당장 많은 사람들이 더 찬성한 쪽에다 그냥 몰아주는 거죠. 그 뒤에 일은 나는 몰라라 합니다. 그게 이제 정치가, 행정가들이 생각해야 될 문제인가. 저는 일개 시민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의 미래를 위해선 소재동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도시공간 전문가로 언론에서 주목해온 유현준 교수를 만나보았습니다. 소재동에 만약에 익선 통천되는 게 가장 좋은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식의 상업가로가 만들어졌다가 쇠퇴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걸 봤기 때문에 소재동은 단순하게 익선동의 재판이 아닌 새로운 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소재동이 가지고 있는 가장 메리트는 뭐냐면 대전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전국에서 계속 오기가 좋다는 것. 두 번째는 옆에 대덕연구단지든 카이스트든 이런 하이테크 지식산업을 할 수 있는 배후의 두뇌들이 많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재동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건축적인 환경에 대전이 갖고 있는 하이테크 기술이 합쳐지면은 새로운 차고 창업이 가능한 그러한 전국에서는 보기 힘든 컨텍스트가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우리 대덕연구단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선진국을 따라잡아야 됐던 그 패스트 팔로워 시대에 만들어진 연구소이기 때문에 산속에 대형 연구소들이 띄엄띄엄 놓여져 있어요. 원자력 연구소 여기 있고 정보통신 연구소 떨어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다른 분야들끼리 융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지리적인 컨디션이 사실은 새롭고 현대에 맞는 그런 융합적 사고와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공간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 있는 젊은 연구원분들이 몇십 명씩 이 소재동에 오셔가지고 이곳에서 새롭게
새틀라이트 랩을 만들고 여기서 문화인들하고 접촉도 하고 그러면서 창업도 옆에 조그만한 데서 할 수도 있고 카페도 생기고 그러면은 전국 어디에도 없는 그런 컨디션의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소재동은 21세기형 피렌체를 만들 수 있는 곳이다 생각을 해요. 이번엔 소재동을 지켜온 이들의 생각이 궁금해졌습니다. 역사에 냉귤 가치가 있어. 이거 이발도 이렇게 역사에 냉구라고 그랬더니 끊는다고 그러잖아. 이거 역사에 냉구라고. 이거 이렇게 놔두라고 그랬더니. 대전의 가장 오래된 이발소인 대창 이용원. 50년이란 긴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기에 대전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소재동의 흥망성쇠를 함께 해오며 소재동의 이웃들의 머리를 매만져온 그에게 재개발은 다소 서운한 일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철도 관사를 보존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대로 놔둬가지고는 사람이 아무도 안 와. 이게 집이 낡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그냥 집만 지키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 놔둬봤자 뭐예요. 그러니까 개발을 해야지 뭐. 어떤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얘기하는 모습? 아, 이제 집들이 전부 낙후돼서 오래돼서 아이고 아파트 들어온 게 낫지요. 왜냐하면 집들이 봐요 하나 쓸 거 있나. 전부 못 써요. 비들이 새고. 어쨌든 그렇거나 저랬거나 이웃들이 다들 집들이 이러니까 아파트를 하는 게 좋지요. 재개발에 대한 열망이 한창인 가운데 연간 50만 명이 찾는 뉴트로 거리의 형성이 불편한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개업하고 얼마 안 돼서 잘해요. 잘하는데 앞으로 길게 가지를 않을 것 같으니까 그게 문제죠. 이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이 와서 이거 지금 뭐 한 사람이 뭐 열 몇 채씩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대전 사람들이 이제 이거 임자 있으면 팔고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전 사람들이 해갖고 영원히 끝까지 잘 되면 괜찮은데 안 되면은 대전 사람들이 돈만 주고 비싸게 사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걸 염려해요. 소재동의 도시 재생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뭐 2만 명 채 안 되던 방문객들이 지금 뭐 1년 사이에 50만이 늘어가는 이런 엄청난 상황들이 대전역 뒷골목 노잼도시 대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대전에서 뭐 대전시 공무원분들한테 저희가 느꼈던 거는 저희를 딱 선을 긋는 거죠. 외지인이다. 저희가 이제 대전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먹튀와 외지인이에요. 외지인이 와서 먹튀한다. 저는 외지인이 아닙니다. 저는 공주가 고향이고 학교도 충남대학교를 나왔고 대전에 굉장히 지인들도 많고, 근데 여기서 외지인과 먹튀 프레임을 씌워서 선을 긋고 뭔가를 단절하고 결론 내리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미 관광객들은 오고 있고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고 뒷골목이 활성화되고 지역의 스토리를 다 찾아서 뭔가를 해보자라고 하는 지금 이런 흐름의 정점에 있는데, 여기서 대전이 엄청난 원석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는 게 이제 밝혀졌는데 조금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소재동을 바라봐 줬으면 좋겠는 거죠. 소재동 관사촌이 뜨기 시작한 게 대전 사람들이 띄운 거 아니거든요. 외지인들이 몰려와서 막 사진 찍고 막 그거 뭐 기차 타고 어디 서울서도 오고 뭐 어디 부산서도 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살아난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대전이 이렇게 그게 그 외지인에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도 그 하다가 안타까워지는 일들이 안 만들어지는 그런 모범 사례가 됐으면 하는 그런 전환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4년여 전부터 청년들 주축의 도시문화기획가들이 이렇게 역사를 간직하고 다소 못하지만 그 속에 많은 이야기거리들을 가지고 대전을 대변할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이 꽃을 피우게 만든다면 정말 전국적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매력 있는 마을로 마치 박물관 하나가 다시 들어선 것과 관이 똑같은 그런 서대동이 될 수 있도록 기자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시고 국민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기정사실화되어 추진되는 재개발에 맞서 문화예술을 접목해 관사촌을 지키려는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개발을 추진하는 대전시의 입장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요? 제가 저도 몇 번 현장에 가느라고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이거를 몇 번을 와서 다시 한번 보고 가고 다시 한번 또 보고 갈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조금 성격이 전주 한옥마을이나 뭐 서울 이런 한옥마을하고 좀 성격이 틀린 게 거기는 그래도 대단지로 해서 밀집이 돼 있는 부분인데 좀 여기는 약간 조금 블럭블럭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광객들이 어느 정도 계속 꾸준하게 찾아올지는 조금 미지수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개발을 하게 냅두고 그냥 또 다른 아파트 단지를 만든다는 거는 그거는 창피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건 대전 시민들의 그 건축을 보는 수준이 결정나는 거고요. 나중에 가서 조롱거리가 되겠죠. 저거 부수고서 결국 지은 게 또 다른 아파트 단지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창피하게 생각하시게 될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던 지난 가을. 철도 관사 지킴이들의 눈빛과 행동이 심상치 않습니다. 삼성 4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대전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하는 날입니다. 대전시 계획대로 의결이 된다면 대전 소재동에 남아있는 31채 관사촌이 총 24채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관사촌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거기에 저희는 최대한 많은 관사가 보존될 수 있게끔 그러한 운동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전에 솔직히 많은 문화재가 없잖아요. 그나마 이제 철도 관사촌이라는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재 또한도 이제 없애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전 시민으로서 이 문화재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전의 문화재를 좀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좀 강하게 있습니다. 철도 관사! 철도 관사! 철도 관사! 철도 관사! 철도 관사! 이래! 개발! 안 돼! 개발! 안 돼! 철도 관사! 이래! 철도 관사! 이래! 개발! 안 돼! 개발! 안 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형태를 보라고 이제. 그러니까 그 재개발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쪽으로 옮기라고요. 옮기 준다고 했잖아 우리가. 도로만 이래도 여기가 끝인데. 같은 하늘 아래 소재동 철도 관사촌을 두고 벌어진 갈등은 첨예하기만 합니다. 관사촌의 운명이 결정날 시간입니다. 심의가 끝난 시점, 무엇인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원래는 원사이드로 저희들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재심이 됐다는 건 그만큼 고민하고 있다는 흔적이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결정이 날 줄 알았었어요. 그리고 또 대전시는 개발을 추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개발적으로 결정이 날 줄 알았는데 재심의가 내려진 그 결과는 결국에 철도 관사촌이 문화재적 유사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재심의 때 다시 한번 저희들은 지켜보겠습니다. 심의 이후 소재동 철도 관사촌은 보존에 무게를 둔 방향으로 개발 방향이 수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소재동은 자신을 지키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곳에서 삶을 이어가는 이들은 마음이 복잡합니다. 속상하면 말도 못하지 뭐. 왜요? 속상하게
얼마나 속상하다고요 지금. 어디가 전설에 살아? 집을사? 사구세밖에 더 살아? 그냥 여기서 살면 그냥 내 집 가고 사는데 아파트 들어오면 뭐 사글세 사는 거하고 똑같잖아. 나도 싫어야. 그래도 할 수 없어. 여기에요? 예, 여기 나. 나팔꽃. 아이고 내 나이 묻지 마세요. 90이에요. 이렇게? 아니, 이렇게. 이렇게? 봉송함을 드렸습니다. 어디요? 해마등 드리고 내가 이걸 쪄서는 냉동실에 넣어놔가지고 그 이듬해 봉송화가 나잖아. 그때까지 안 빠지게 드리는 거예요 내가. 소재동 철도 관사에서 평생을 살아오신 정희영 할머니를 따라 100년 가옥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가고서 이제 이걸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 10,000원 줄게 팔으라니 내가 그래. 제작진에게 하나 보여줄 이제 것이 댕기지? 있다며 다락 안을 오르시는데요. 내 사진. 진짜 할머니 사진이다. 응, 가족 사진. 이건 내 사진. 영전 사진 하려고. 나. 이거는 우리 아들 딸들 장기 안 갈 때 찍은 거. 가족 사진. 원래 그러면 자녀가 셋인 거예요? 1287년. 사진 속 고운 세댁은 어느새 구순 노인. 자식들을 낳고 키운 이 집에 대한 마음은 그 세월만큼이나 견고합니다. 자기네들 암만 잘난 척하고 집 잘 짓고 친다 해도 아파트는 30-40년만 다시 또 재개발 해요. 이건 100년이 넘어도 끝도 없어. 거기다가 여기로 오면은 흙냄새가 얼마나 구수한가 몰라. 황토 흙냄새. 뭐 재개발 할 것도 없이 이거 옛날에 진 집이기 때문에 탄탄하고 살기 좋고 동네도 좋고.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아들 여기 와서 살고 저들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한 게 소원이요. 나의 이야기로 가득한 집. 그곳에서 마지막을 하고 싶다는 소박한 할머니의 소원이 귓가에 맴돕니다. 지금부터의 소재동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유입니다.